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. 오늘 SM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SM 이 주식 관련해 가지고요,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쌍끌이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. 최근에 이 하이브와 어도어 관련해서 이 방시혁 씨와 민희진 대표 이렇게 좀 관련돼서 엄청나게 좀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좀 많이 좀 시끄럽습니다. 근데 이러한 기조 속에서도 우리 SM 관련된 주식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멈출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. 반대로 하이브 같은 경우엔 외국인과 기관의 계속해서 이 꾸준한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, 우리 SM은 반대로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습니다. 가장 최근에 이 공정위에서 카카오와 SM 관련된 요 결합, 요게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죠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런 부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SM의 2024년도 실적, 그 중에서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여러분 내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간단히 안내를 좀 도와드릴 거고요. 이번에 이 카카오와 SM 이 조건부 결합 승인, 요런 소식 속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. 바로 멜론이죠, 여러분. 멜론. 이 멜론 관련돼서 디지털 음악 시장의 전망은 밝다라는 점을 제가 여러분께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.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우리 여러분께 뭐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문자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. 정말 100%이 팩트 기반한 정보를 전달을 드리고 있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이 필요해요.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, 오늘 영상의 내용이 만약에 마음에 드시다면 영상 말미에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바로 내일 이 IR 개최 소식이 있습니다. 실시 목적 자체가 2024년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 이런 자료이고요. 시간 보시면 오후 2시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끝나요.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IR 자료가 게재가 될 겁니다. 우린 이 IR 자료를 통해서 이 SM의 2024년도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내일 마찬가지로 올라오고 SM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점, 이렇게 좀 간단히 안내를 드리고, 자, 바로 가장 최근에 우리 뜨거웠던 이 SM 관련된 이슈가 요거였습니다. 이 공정위에서 카카오와 SM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, 이런 내용이었죠. 그래서 이 조건부가 어떤 조건인지를 놓고 한번 좀 보니까, 독립된 점검 기구를 3년 동안 설치 운영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해요. 이로써 이 카카오 엔터가 SM의 주식 39.87%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. 그래서 이번 결합으로 인해서 SM을 품은 카카오는 이 디지털 음원 기획 제작 시장, 그리고 음원 유통 시장,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모두 1위 사업자가 될 것이다, 이런 이슈가 있었죠. 이런 이 조건부 승인에 관련된 이유를 좀 간단히만 좀 살펴보시면요, 이번에 이 수직 결합이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,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이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즉 바로바로 공급하지 않아서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거나 노출하는 자사 우대 방식으로 경쟁을 해야 할 이런 것들을 좀 걱정을 해가지고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,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. 자,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멜론, 여러분들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. 벅스뮤직, 지니뮤직, 또 이 멜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굉장히 좀 굵직한 음원 스트리밍 이런 플랫폼이죠. 근데 이 멜론이 원래는 SK텔레콤이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러다가 이 로엔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 운영권을 넘기고 로엔을 엑시트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카카오가 로엔 측의 지분을 70% 넘게 이렇게 가져오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어요. 그러면서 이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카카오 M으로 사명을 변경한 다음에 카카오가 이렇게 흡수합병을 하면서 멜론을 이제 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공정위에선 SM 소속된 이 가수들, 아티스트들의 음원들을 이 멜론에서 좀 우선적으로 먼저 선 공개를 한 다음에 유통을 할까봐, 그러면 이 경쟁을 해야 할 수가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좀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3년 동안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된 점검기구를 설치하는 조건을 부과를 했다고 하죠. 이러한 조치는요,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 유튜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, 얘네가 이 엄청나게 큰
글로벌 경쟁 업체거든요. 근데 얘네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향후에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 구도가 재편이 될 가능성도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 자체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이 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카카오는 반대로 이 시정 조치 취소나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이 유튜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 이 글로벌 업체들이 국내에도 들어오면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 요 플랫폼 여기도 지금 막 장악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공정위가 이 SM에 카카오와 같이 이렇게 합병이 되는 이렇게 뭐랄까 결합이 되는 이거 자체를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 경쟁을 해야 할까봐 이렇게 해서 이 3년 동안 뭐 독립된 5인의 외부 뭐 이런 위원들로 구성이 되고 있는 점검기구를 설치해라 요 조건을 걸었잖아요. 근데 만약에 그 조건 때문에 이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뒤처진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가적인 손해니까 이러한 경쟁의 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반대로 우리 카카오가 시정 조치 취소나 뭐 변경 등을 반대로 공정위한테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이 탈출로도 좀 이렇게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.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우리 SM 주주님들 입장으로 하여금 다행인 항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초록 색깔이 멜론입니다. 멜론 이용자 수, 그리고 파란색이 지니 뮤직, 그리고 이 빨간색이 유튜브 뮤직인데 22년도까지 이 유튜브 뮤직의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점점 우상향을 하다가 요번에 멜론의 이용자 수를 추월을 했어요. 이 유튜브 뮤직이. 그러니까 이런 기조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 국내 이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뭐 좋지 못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.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내 이용자 수를 해외 글로벌 업체한테 뺏기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이 공정위 입장에서도 당연히 뭐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어느 정도 탈출로를 좀 확보를 해줬다.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실 수가 있겠고, 자, 이렇게 보시면 글로벌 디지털 음악 시장 수익 전망입니다. 우리가 봐야 할 건 요거 진한 것, 남색깔, 뮤직 스트리밍 요쪽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전체적인 디지털 음악 시장 요 전망 자체도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이 뮤직 스트리밍 요쪽 부분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이 대륙별 디지털 음악 시장 수익 분포를 보시면 미국이 단연 압도적인 1위입니다. 2등이 중국, 그리고 3위가 영국, 그리고 독일, 프랑스 요 순위인데 2, 3, 4, 5등 다 더해도 1등 이 미국 시장만큼 수익이 잡히지가 않고 있으니까 정말 압도적인 1위가 이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부문별 글로벌 디지털 음악 시장 수익 전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이 뮤직 스트리밍 요쪽이죠. 이 가장 큰 막대 그래프인데 27년도까지 전망을 보시면 그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러한 기조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SM 또한 굉장히 실적이 또 한 번 개선이 될 모멘텀을 보여줄 전망이다 라고 지금 현재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 컨센서스 예상치의 평균치를 보시면 매출액, 영업이익, 단기순이익 모두 전년도 23년도 대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. 여러분 요거 보시면 1조죠 1조 이제 24년도 우리 SM도 1조 클럽에 가입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자, 근데 이렇게 SM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 현재 차트에 반영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이 실적 발표가 정말로 좀 기대가 많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. 이 차트를 다시 한번 좀 거시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도 때 이렇게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갔던 거 이 자체가 이때도 뭐 물론 이 카카오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렇게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왔던 이유도 있지만 그 내적으로 보시면 뭐 엑소 그리고 NCT 드림 뭐 등등해서 이 아티스트들 관련된 이슈들까지 같이 버무려지면서 주가가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. 근데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이 카카오 관련 이슈와 이 기업의 SM의 아티스트들 관련된 요 이슈들이 다시 악재로 돌아서면서 상승분 다 반납하는 주가 조정이 나왔잖아요. 뭐 대표적으로 뭐 시세 조정 사건이 있었죠. 그리고 또 이 영업 상황
즉 업황 자체가 엔터테인먼트의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기조는 비단 우리 SM뿐만 아니라 뭐 하이브도 그랬고요, JYP도 그랬고요, YG도 그랬고요.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실적까지도 좋지 못할 것이다.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 조정이 나왔던 건데, 이제 바로 내일 있을 24년도 1분기 실적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오피셜한 실적이 호실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와준다면 분명히 이 기간 동안 실적에 관련돼서 주가 조정이 나왔던 만큼의 상승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최근의 주가 흐름만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렇게 이 박스권을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가장 최근 들어와서 이 박스권 돌파 시도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.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0.23% 조금 밀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건 아랫꼬리가 좀 달리고 있고 그동안 이탈을 해 있었던 이평선들 위에 다 올라와 줬다라는 거죠. 11선, 21선, 61선 그리고 이제 121선 위에까지 올라와 주면서 당장의 추세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 저점을 꾸준히 좀 높여주는,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이렇게 좀 상승 추세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 하나 고무적인 사실이 바로 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계속된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는 점이죠. 금액으로만 놓고 보시면 4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시면 외국인은 약 69억 정도 들어왔고 기관은 106억 원가량 순매수세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밀렸었던 구간이 이 박스권 상단 부근이죠. 요 근처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 여부가 가장 일단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, 두 번째로 이 저항 구간 같은 경우에 이쪽이죠. 이때 당시 계속해서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저항에 밀렸었던 구간이 이쪽 구간, 이 구간에서 여전히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지, 아니면 돌파는 해주지 못해도 계속해서 돌파 시도가 나와주는지, 이런 부분이 이제 제 2차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다 더 자세한 건 내일 있을 실적 발표, 이 일정이 좀 가장 중요할 수 있다,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SM의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다시 영상으로 찾아뵈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